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은 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투자에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들을 너무 신경 쓴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면 사람들은 이제 차트를 공부를 해요. 차트로 공부를 하고 책 같은 거 보면서 매매해서 오늘 사서 오늘 팔아갖고 무슨 3% 익절, 3% 손절, 무슨 이런 것들만 이제 보통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뭐 물려버리면 어쩌고 되고 리스크가 어찌고 되고. 주식 투자에서는 사실 물리는 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평가에 따라잡았던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세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났는데, 이게 보면은 1파 때 약하고 2파 때 강하고 3파 때 제일 세고 이런 뭐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죠. 엘리어트 파동에서 보면 보통 보면은 요런 뭐 까만 구간 들어가서 요걸 먹으려 그래요. 요거를 먹겠다.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전환하는 국면에 들어가서 요걸 먹겠다. 근데 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거는 1파보다 2파가 강할 때, 그러니까 각도 이론이랑도 맞물려요. 각도 이론이랑도 1파보다 2파가 강할 때 상승 탄력이 더 크기 때문에 상승 각도가 이렇게 세다는 거는 매수세가 강하다는 소리니까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가고 조정을 받았다가 가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각도 이론과 엘리어트 파동이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 수급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의 힘이 몰리는 그런 걸 보고 파동으로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게 엘리어하고 각도 이론이죠. 근데 보면 이런 자리에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이거 조금 먹겠다고. 근데 이게 부분이 보면 이 자리에서 이만큼 올라갈지, 여기에서 이렇게 꺾일지, 여기에서 이렇게 꺾일지. 그러니까 내가 사는 시점이 고점일지, 여기가 이렇게 고점일지, 더 갔다 고점일지는 모른단 말이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사는 구간,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 이걸 확인을 하고 진입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잡은 데가 꼭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보통 보면, 그리고 엘리엇 한 2파가 넘어가는 것부터는 보통 고평가다. 보통 고평가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테마를 형성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그럼 보통 보면 1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엘리엇 파동을 본다 그래도 1파 같은 경우에는 2파가 더 강하고, 뭐 조정받고 3파가 더 강하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한 저평가 부분이 한 요 정도까지가 보통 이제 저평가인 경우가 많아요. 요 밑에 있는 요런 부분까지가 저평가인 부분이 맞다. 그러면은 이거 재무제표 보고 뭐 이제 기업 분석을 해서 우리가 편입을 할 때는, 이제 차트 같은 걸 볼 때는 상승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 편입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서 요거 먹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사면은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이 눌림을 견딘다는 거예요. 이걸 견딘다는 거예요. 왜? 기업 가치가 저평가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고평가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100% 수익이 난다. 그럼 절반을 파는 거야. 왜? 고평가니까. 그러고 나서 눌림이 왔다가 이제 다시 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매도 시작하는 거죠. 분할매도. 투자 관점에서는 이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포지션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입 시점이 여기하고 또 어디가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진입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진입 포지션이 될 수 있겠죠.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해서 지금 만약에 이게 무슨 뭐 테마 형성이 돼 있거나 미래 가치가 우수한 종목은 이런 데서도 편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이제 100% 구간이 한 요 정도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흔들다 무너지든, 흔들다 만약에 더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분할매도 포지션을 이렇게 취해가는 거고, 이렇게 꺾인다 그러면 이런 데서 이제 일괄매도 하는 거고.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런 차트를 보질 않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일봉파동이다. 이게 일봉파동이라 그러면, 월봉파동에서는
엘리어트 3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일봉파동에서는 이게 3파예요. 3파가 다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월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에서 5년을 보고 투자할 거다. 월봉으로 보면 이게 1파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게 하락 3파가 나오면 이제 이게 2파인 거죠.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봉으로 보면 이제 뭐 30년, 50년 투자를 한다고 보면 연봉으로 보면 월봉 3파가 1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한다고 보고 뭐하고 했을 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이 종목을 가지고 보유를 할 수 있고 높은 가격에 사지 않기 위해서는 가치평가가 이제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평가 구간에서부터는 추세가 확인이 됐다 그러면 언제가 고점일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다 구라쟁이야. 논리적으로 말이 되진 않아요. 주식 투자 좀 해본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너무 이게 폄하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집중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트 같은 거 공부하고 책 같은 거 좀 보고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궁금해하는 게 기법,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이걸 생각을 하죠. 이런 거는 기법이라는 거는 뭐라 그래야 되냐면 세력이 만들어가는 패턴이에요. 세력 패턴. 이 세력 패턴이라는 거는 뭐예요? 달라요. 골팍이라는 게 요즘 뭐 많이 나오고 뭐하고 뭐 이런 것도 다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게 골팍인지 아니면 추세가 그냥 밑으로 곤두박질 쳐가고 기업이 상장 폐지될 건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부분은 뭐 있어요? 이거는 기업의 건전성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재무 구조라든가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업이 건전한데 주가가 너무 빠져. 그건 무슨 소리예요? 세력이 개미들 털라고 골팍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법이라는 것도 다 기본적인 분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치 분석에 다 기반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에 우리가 너무 집중을 하면 큰 흐름을 놓친단 말이에요. 이 큰 흐름을 취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 큰 흐름을 취하지 못하면 맨날 작은 수익만 보다가 한번 이제 물리게 돼서 내가 이제 마인드 관리 안 되고 뭐 하면 보통 이제 손절 같은 거 못 하잖아요. 우리 회원들도 대부분이 다 손절 같은 걸 못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담아가고 뭐하고 했던 종목들 중에 70%에서 90%는 이게 뭐 마이너스 30% 많이 가봐야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에 멈춰요. 왜? 기본적인 가치 분석을 해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면은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보통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편입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 내려왔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편입을 하면 여기서 더 이렇게 밀릴 수도 있죠. 결국은 근데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우리 매수가 위로는 다 올라와 준다. 왜? 이게 이제 저평가가 여기서부터가 예를 들어 저평가다. 저평가가 확대되어 있는 공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평가 더 확대된다 그래도 결국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를 깨우치지 못하면 주식으로 계속 지속적인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뭐 기업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무슨 뭐 지금 어떤 사업을 해서 뭐가 전망이 있고 이런 것들은 기업 가치가 고평가되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업황이라는 건 돌고 돌고 하기 때문에 이게 독점적인 기업이 아닌 이상 이게 돌고 돌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기업이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신규로 지금 보면은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투기 세력이 엮이는 것처럼 기업도 투기적인 기업이 엮인단 말이에요. 이 산업이 너무 지금 호황이고 잘 되고 있으면 그쪽 사업에 진출을 많이 해요. 기업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국은 수요가 줄어든다거나 공급이 늘어나면 무조건 이익은 줄어드는 거예요. 항상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아예 몰라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일상에서 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라면이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나도 먹고 옆집에서도 먹고 뭐 이 사람도 먹고 저 사람도 먹고 다 먹어. 어? 야, 그거 라면 이거는 되게 오래 가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출 구조에, 기업의 매출 구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다 하면 라면을 만드는 기업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왜? 아직도 라면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보면 라면이 돈이 되니까 라면이 종류가 뭐 수십 가지 되죠. 지금 보면.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점유율 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라면이 잘 팔리고 어떤 라면이 안 팔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무슨 뭐 어른들은 이제 딱 라면 처음 나오고 뭐하고 했을 때 보면 그 라면을 만든 기업을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라면이 막 많아지는 시점에 이제 그 기업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수요는 어느 정도 한정적인데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기업 영업활동에 이제 좋지가 않을 테니까. 이런 간단한 분석을 한 다음에 재무제표만 딱 보게 되면 이익 추정치가 늘어나는 거랑 기업 가치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보면은 뭐 제가 요즘 보면은 뭐 베스킨라빈스 뭐 쓰리 이게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좀 찾아보려고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뭐 한국 지부처럼 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던킹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던킹 아이스크림. 그래갖고 아이스크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이스크림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여기 운영하는 회사가 뭐 이제 4천 몇백 개 있는데 2,300개는 미국에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우리나라에 보면 많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제 이런 기업들은 신흥국에서 계속 진출할 거고 이런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장기 투자하기 좋겠죠. 담배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재죠. 독점. 한국에는 독점 기업이에요. 이게 한국에 담배 기업이 어디 있어요? 이제 뭐 KTNG가 있죠. 자, KTNG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담배 파는 기업이야. 이게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게 소비가 엄청나게 감소되기 전까지는 소비가 감소되면은 좀 줄어든다든가 이제 나라에서 이제 세금 정책 같은 거 변화 있으면 또 조금 줄어든다든가 하겠지만 결국은 계속 가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이 차트를 보면 다른 기업들 차트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치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치면 아이고 이거는 너무 잘못 그랬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치면 다른 기업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치면 이거는 이제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 보면 이제 1파 나왔다가 눌림 나왔다가 자 2파 나온 거죠? 2파가 각도가 더 세잖아요. 1파가 요 정도고 2파가 각도가 더 세죠. 요즘 또 뭐 나왔어요? 이제 뭐 관련형 담배니 뭐니 나오면서 예? 지금 이제 수익 구조를 또 이제 만들어가고 있죠. 자 3파가 나오고 이게 뭐 이제 수출 얘기도 뭐하고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강한 3파가 나오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저평가가 보면 요 구간부터는 이제 저평가인 거야. 이 밑에서는 이 밑에서는 담아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자 보면은 정고점 있는 구간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이탈이 나오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요즘 또 이슈가 있잖아요. 뭐 찐담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일반 담배보다 더 해로운이 뭐니 릴이라고 나온 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더 빠져주면 아이고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사서 담으면 되는 거죠. 이런 거 독점 구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한 번에 막 50%씩 이렇게 줄고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과거에 우리가 2000년도부터 투자를 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20년 갖고 있었어. 13,000원 뭐 이렇게 투자했으면 일봉에서 보면 여기에서 나온 이 음봉이 이게 하나가 얼마짜리냐고요. 이거를 보면 이 음봉 하나가 14% 무슨 뭐 10% 여기에서 요 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 고점에서 뭐 6만원에서 요 밑에까지 내려온 게 무슨 25%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 파동이 25%요 파동이
요 작은 파동이 25%라고.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가면 되겠죠? 그냥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 야, 이거 담배 피는 사람들 지금, 밖에 나가보면 다 담배만 피는데, 담배 피는 사람, 옛날에는 어때요? 2000년도 때 뭐 이때만 해도 길거리에 담배 물고 댕기고 술집에 담배 피고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금연정책 뭐하고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어때요? 요즘은 이제 담배를 계속 못 피게 하는 그런 추세들이 많죠. 근데도,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아요. 어디 뭐 당구장을 가본다든가 어디 가보면 담배 많이 피는데 가보면 죄다 담배 막 주구장창 물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노는데 가보면 주변에 친구들 봐봐요. 뭐 제 친구들은 좀 담배 피는 애들 좀 비중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은 막 70% 80%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금연에 성공했다가도 다시 담배를 피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건 쉽게 꺾일 추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럼 기업 가치를 딱 보고 저평가돼 있을 때만 계속 사면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냥 장기 투자하면 돼요. 18년 동안 10배 왔어요. 18년 동안 10배 왔다 말이야. 13,000원에서 13만원, 14만원 왔어. 18년 동안 10배. 다른 종목 사고 팔고 뭐하고 해가지고 18년 동안 1000% 수익이라는 거. 이거 쉽지 않죠. 근데 이 종목을 그냥 들고만 있었으면 1000% 수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투자를 볼 때 이런 기업들은 과거에도 수두룩하게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수두룩하게 많이 나오고 계속 나올 거예요. 과거의 이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영원히 지속된단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그래서 고수 같은 경우는 보면 가장 안 좋을 때 사고 이제 가치 판단을 해서 위주로 사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싼 게 뭐 있어요? 종이 목재 뭐 이런 거, 가스 가장 싸잖아요. 막 PBR 0.2배, 0.3배 막. 신대양 재질 같은 거 봐요. 종이 대장주. 이게 뭐 있어요? 신대양 재질. 바다에서 일단 이게 뭐 하는 애인지도 몰라. 그냥 이게 업황 돌아서니까 그냥 쭉쭉쭉쭉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 갔어? 이것도 한번 볼까? 볼게요. 사람들은 하나도 관심도 없다고. 이런 종목도 보자고요. 2017년도에 3만원 했어요. 3만원. 그러다가 300% 뭐 이렇게 와버리잖아. 300%, 300 한 50% 되겠네. 350%. 1년 두고였습니다. PBR 0.2배 막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도 봐봐요. 지금도 PBR 1배예요. 지금도 PBR 1배. 이제 적정가치 왔어. 차익 실현해놓고 나눠 팔면 되겠죠? 여러 가지 보자고. 이거 뭐 300%가 올랐는데도 그렇게 안 비싸. 그쵸? 근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안 되겠죠, 사면. 자, 시총이 3,000원밖에 안 돼요. 300% 올라갔는데. 그럼 시총이 1,000원이었다는 소리야. 그쵸? 2017년도까지만 해도 시총이 1,000원이었어. 무슨 한 달에 800억을 벌어요. 시총이 1,000억이었는데 200억, 300억 벌다가 2018년도에 보면은 이익 추정치가 한 달에 800억을 벌어요. 2019년도, 20년도 보니까 조금씩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적이 이렇게 조금씩 빠지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지겠는데, 봐봐요. 시총이 3,000억짜리인데, 이렇게 실적이 빠진다 그래도 700억, 600억 벌어버리면, 이거 무슨 뭐 4년씩 벌어버리면 이 기업 사버려요. 그럼 지금도 아직도 싸잖아요. 한 10%, 20% 빠져줄 때마다 사도 되는 종목이라고, 이런 종목. 이런 거는 그럼 차트로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가장 좋았던 시점은 2015년도네. 2015년도 12월에서 2016년도에 실적 개선 만들어진 거 딱 보면 그때 당시에 PBR이 0.2배, 0.3배였을 거라고. 야, 그럼 이건 싸도 너무 싸잖아, 인간적으로. 2015년 볼까요? 딱 기업 가치를 기반해서 딱 움직인단 말이에요. 2015년도 봐봐요. 2015년도에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2005년, 2008년도부터 쭉 올라왔어요.
8,000원에서 5만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랬다가 2015년도에 딱 적자 전환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업황이 좋았다 이제 꺾인 거죠. 그러다 어때요? 18,000원 찍고 올랐네. 18,000원에서 9만원까지. 거의 한 600% 이렇게 왔겠죠. 너무 싸니까 이게 상승 탄력이 이렇게 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적정가치밖에 안 하는데. 그럼 지금 이거는 다 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100%대 절반 매도 해놓고, 분할 매도도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저평가니까, 이렇게 흔들다 가겠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흔들다 가겠지. 이건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업황이 꺾이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걸 기술적으로 보면 희한한 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럼 전에 있던 고점이 있는 데랑 딱 밟고 있잖아요. 그쵸? 딱 밟고 이렇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맹신을 하는 거야. 자, 지지선이 여기였는데 제가 항상 자주 그리는 그림이죠. 지지선이 여기였는데 이거 깨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가치 평가를 해보면 어때요? 야, 이거 대박이다. 사서 2년 두고 있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왜 너는 몰랐냐? 우리는 왜 보유하고 있지 않냐?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전체 종목을 이걸 어떻게 다 분석해서 다 갖고 있어요? 모르는 거지. 내게 아닌 거지. 종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종이 섹터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업황을 보라는 거예요? 그동안 뭐 중국 뭐 이런 게 안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펄프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이제 뭐 소비가 들고 뭐하고 하니까 날라가는 거죠.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스 같은 것도 보세요. 지금 막 PBR 막 0.2배 3배 내가 원래 얘기는 해주면 안 되는데 우린 이미 다 샀으니까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이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인프라 확대 이야기 뭐 나오고 뭐하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게 뭐냐 보면 뭐 가스 자동차 뭐 1년 2년 못 올라준다 그러면 계속 사는 거야 그냥 여유 될 때마다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은 사실 100%대도 팔 필요도 없어요. 근데 왜 100%대 파냐? 계좌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한 300% 올라가 있으면 1%씩 샀다고 왔을 때 그 한 종목에 이제 3%가 집중이 돼 있잖아요. 뭐 500% 올라가 있으면 그 중에 그 종목에 또 이제 뭐 5%가 집중이 돼 있는 거고. 그 종목이 흔들려 버리면 계좌가 막 흔들리니까 불편하단 말이야, 마음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분할 매도를 계속 해가는 거예요. 종목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일정금을 다 똑같이 올리든지. 항상 그 기준이라는 건 필요해. 기준이라는 거는 계좌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고. 이게 소스 주잖아. 이제 종목은 내가 앞으로 절대 안 드리기로 했어. 줘봐야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해. 우리 회원분들이야 내가 이제 뭐 그냥 갖고 계세요. 뭐 해갖고 뭐 심리적인 부분들 뭐 있으면은 계속 이제 코멘트 드리면서 이제 관리를 해드리니까 우리 회원분들은 쥐고 갈 수가 있는 거고, 일반 뭐 이거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떠들고 뭐 해봐 욕만 뒤지게 먹고 불편하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해도 절대 좋은 일이 되지 않아요. 가끔 이렇게 소스가 딱 이제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뚝뚝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영상 같은 거 제작하고 하다 보면. 그럼 그런 거 이제 잘 봐갖고 자기가 분석해서 쥐어 담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어때요? 그럼 못하는 거죠. 맨날 지금 뭐 이제 뭐 바이온이 뭐 이런데 물려 있고요. 지금 북한 테마주 중에 꼭지잡이 해 있고, 백날 죽는 거다. 백날. 개미들 지금 개미들 신용이 12조에 12조. 북한 테마주들도 좋아요. 다 좋다 그래. 북한 테마주들 내가 몰라. 그럼 뭐 사야 돼? 현대건설. 6만원 미만부터 사란 말이야. 난 한 5만원에서 뭐 이렇게 금방 오면은 이제 편입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현대제철. 이거는 뭐 5만원일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죠? 4만원인가 5만원일 때부터 계속 얘기했을 거야. 4만원대였나? 모르겠다. 뭐 아무튼가. 이거 내가 무료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어때요? 지금 북한 테마 가장 주도주의 주도주. 이게 나중에 돌아서면 현대로템은 어때요? 그거 너무 비싸. 얘네들 현대제철 겁나 싸잖아. 뭐 가스관 테마 불고 뭐하고 하면 어때요? 대장이에요, 대장이. 그리고 현대건설 뭐 이런거 보면은 그 뭐야 뭐 건설 이쪽에서
지금 주도할 수 있는 거는 건설 철강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주도주 자꾸 딱 올라가면 지수 이제 쭉 간다고. 근데 개미들이 이거 물려있는 건 요런 거 샀을 것 같아요? 아니야. 요런 거 안 사고 있어. 요런 거 안 갖고 있다고. 막 데아티아이, 데오에이엘, 막 바다에서 막 600% 막 1000%씩 올라간 거. 그리고 뭐 바이오 뭐 셀트리온, 삼바, 네이처셀 무슨 뭐 보니까 하한가 가더만. 네이처셀 같은 건 잘못한 거 이제 상장 폐지될 수도 있겠죠. 맨날 반복이라고. 희한하게 계속 반복이야. 그럼 이거 이제 이게 뭐 해갖고 한 6조 털어먹어. 서민들 이제 뭐 뒤지기 힘들게 돈 벌고 뭐하고 해갖고 막 한강 가고 힘드니까 내가 잘못했지만 내 돈을 이렇게 해갖고 해먹게 만든 세상을 이제 한탄하면서 항상 보면 무슨 잘못을 자기 탓하는 사람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탓하는 사람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남 탓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 뒤지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인간 한 번 살고 한 번 죽어. 죽는다 그러면은 참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겠죠. 막상 딱 죽을 나도 이제 죽을라 그래 봤을 때 보면 심정이 좋지가 않아 그렇게. 근데 그 고통, 죽음에 대한 고통이라든가 이제 미래가 없다는 그 불안함, 두려움, 그게 있는 거죠. 어차피 죽게 돼요 사람은. 근데 죽어야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죽게 만든 게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 게, 인간이라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종족 발전이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기심이라든가 욕심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 인간이 뭐 200년 500년 살고 막 1000년씩 살아버리고 이러면 빈부격차는 더 커지겠죠. 그리고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부자가 영원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깨는 가문들이 가끔 나오죠. 뭐 록펠러 가문이라든가 요런 데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경제교육을 굉장히 잘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는 거고, 경제교육 같은 게 제대로 못 되면은 뭐 3대가 뭐야, 그냥 2대만 가면 다 망해요. 아무리 부자였어도. 나한테 당장 100조를 딱 줘봐. 내가 100조를 지킬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한 이제 절반에서 뭐 이제 뭐 한 심하게 한 3분의 1 털어먹으면 이제 신용이 뭐 4조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8조는 사라져버린 거라고. 이게 어디 갔을까? 있는 사람들한테 갔어요. 다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나중에 금융위기나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되겠죠. 이 버블이 근데 신용이 12조라는 건 빚이 12조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확대되고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는 거죠. 대세장이 끝나는 구간까지는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럼 누가 돈 다 벌겠어? 증권사가 돈 많이 벌겠지. 또 힌트 들어갔잖아요, 그쵸? 신용이 계속 늘어나면 뭐가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쵸? 증권사가 돈을 많이 벌겠죠? 매매 거래를 많이 해서 옛날 같은 경우는 거래 많이 하고 뭐하고 하면 돈을 벌었는데, 신용이 계속 늘어나면은 요즘은 증권사들이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주식 투자에서 가장 필요하지 않은 거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주식 투자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창의력과 미래 업황 분석이다. 주식 투자에 가장 중요한 건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야, 미래에 어떻게 될까? 미래에 어찌 될까? 미래에 어찌 될까를 공부를 하는 거야. 차트 들여다보고 기술적 분석이니 뭐니 이딴 거 하기 때 전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분석해서 사놓고 종목을 펴는 거야. 이렇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는 그 덩치는 내가 견딜 수 있는 손실 정도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되겠죠. 미래 업황 분석. 야, 미래 뭐가 좋겠다. 우리가 미래 업황 분석 뭐 어려워요? 야, 그리고 전기차 무조건 될 수밖에 없겠네. 얼마 전에 또 뉴스 나왔죠. 뭐 수소차 뭐 인프라 느리고 수소차 가격 내린다. 그래, 수소차 뭐가 있다? 한국에서 뭐 투자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죠. 현대기아. 얘네가 주도 준 거예요, 자동차. 이제 전기차, 수소차에서 한국에선. 자,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제조업이죠. 요런 것들은 이제 공급 수요. 요런 거에서 이제 화랑이 오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꺾이는 시점이 보이겠죠. 왜?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언제 꺾일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 2차전지를 사서 뭐하고 이제 완성차 만든 애들은 어때요? 이거를 직접 하기 전까지는 이런 기업에서 이걸 사다가 하겠죠? 그래갖고 이제 뭐 마진 같은 데 따져보고 요런 데서 이제 뭐 2차전지 이런 것들을 해갖고 기술 개발하고 뭐하고 하면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조업 하는 이것만 하는 데는 이 예를 들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이제 수혜를 보겠지만 다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 아무튼간 대충 이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럼 또 뭐가 있을까? 5G, 야 4차 산업 인프라. 요즘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막 로봇, 인공지능 이런 거 겁나 나온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옛날에 뭐 이제 뭐 과거에 뭐 20년 전에도 막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어요. 근데 지금처럼 많이 다루질 않아요. 또 뭐 있어? 사물 인터넷, 뭐 IoT, 뭐 이런 것도 다 이게 뭐예요? 4차 산업. 로봇도 겁나 나오더만 요즘은 로봇. 드론도 이제 뭐 이제 개나 소나 가지고 있게끔 이제 활성화됐죠. 이것들이 이제 산업에 입혀주고 뭐하고 하면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산업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만 하는 데는 지금 다 적자겠죠. 응? 이런 신산업들만 하는 데는 기존 사업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신산업을 하는 데가 더 안정적이겠죠. 야 됐어. 근데 나는 그냥 대박 나야 돼. 그러면 요런데 사업구조가 몰빵되어 있는데 재무구조가 안전한데 사서 기다리면 되겠죠. 돈 많이 벌 때까지. 그러니까 4차 산업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가정. 이게 뭐예요? 미래 업황 분석. 창의력이 필요하다.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니까 이걸 안 하면 4차 산업 자체가 안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4차 산업 없이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무조건 할 수밖에 없잖아요. 4차 산업이라는 건.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5G 인프라 구축 이거 내가 언제부터 떠들었어? 2017년 제가 유튜브 시작한 다음부터 계속 떠들었죠. 나중에 봐보세요. 요 종목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종이 지폐는 사라져 앞으로. 뭐 싱가포르인가? 어딘가는 화폐를 거의 전 국민 중에 1%도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전체 거래량의 1%도 사용을 하지 않아. 이미 끝난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좀 더뎌요. 이건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다 국가마다 있는 거니까. 자,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여기에서는 한국이 되게 늦어요. 그러니까 늦으니까 더 기회인 거야. 왜? 나중에 다른 데 다 바뀌면 우리나라도 결국 이렇게 다 바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이게 더질까 보면은 한국은 기존에 하던 거를 좀 그러니까 보면 신문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좀 스마트해지는 편인데 아직도 막 컴퓨터 같은 거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컴맹이에요.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하질 않아. 찾아서 하질 않아.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인 부분이죠. 문화적인 부분 때문에 이거 늦는데 늦으니까 더 좋은 거야. 다른 국가는 이미 막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벤치마크 할 때가 많아. 아, 이런 게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부분 이렇게 개선하면 되지. 이걸 이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늦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 디지털 화폐? 이제 뭐 전자화폐 이런 관련주부터 해서 뭐 핀테크 이런 관련주, 그리고 보안 섹터 이거 봐야 되겠네. 왜? 종이 지폐는 우리가 갖고 다니는 그냥 실물인데 디지털 화폐는 뭐예요? 다 가상화폐잖아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로 바뀌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것도 종이 같은 거는 이제 실물로 있는 거는 가서 훔쳐와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해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겠네. 야, 그럼 이거 보안 섹터 봐야 되겠네. 그렇죠? 얘네들이 돈 많이 벌겠네. 이런 이제 창의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휘발유 경유로 움직여. 지금 자동차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고 이게 인프라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흐름들이 보고 있으니까 에너지원이 바뀐다. 이게 보니까 지금 뭐 원유를 60%를 자동차가 쓰는데 이게 이쪽으로 바뀌면 이 에너지원이 뭔가 보니까 전기네. 야, 그럼 전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겠구나. 전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폭증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인상을 한다든지, 이게 수요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뭐 가격을 인상을 한다든지 뭐가 있겠죠. 야, 그럼 이거 관련된데 인프라 관련되네? 전자력 인프라 관련된 데나? 자동차가
지금 뭐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게 되면 일단 기존에 있던 차들이 다 이걸로 바뀌게 되면 자, 원유가 휘발유 경유 가격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쪽으로 수요가 늘어나겠죠. 결국은 이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네. 그러면은 원유 관련된 생산하는 무슨 뭐 이거랑 이제 연동되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인프라나 에너지는 무조건 전기 쪽. 그리고 자동차를 보면 이 부품주들은 결국은 이거 자동차 이거 다 이걸로 바뀐다고 봤을 때 신규 수요가 이렇게 창출이 계속 된다 그러면 이 수요가 체계가 끝날 때까지는 자동차 다 잘 팔리겠네. 자동차 팔라 그러면 뭐 2차 전지 수소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에 여러가지 부품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막 지금 뭐 보면 막 PBR이 0.5배 넘어가는 게 없어요. 다 막 0.3배 막 이래요. PBR이. 이거 이제 뭐 떼거지로 이제 막 올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뭐 자동차 부품 장비 2차 전지 뭐 이거 필요하니까. 근데 이거 얘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후발주들 관심 가지는 거 말고는 필요가 없겠지. 자, 인간은 그리고 원유보다 청정 에너지를 원한다. 왜? 이거 자원도 이거는 한정적이고 요거를 태우고 뭐하고 하니까 이게 환경 파괴가 너무 심하고 뭐 그래. 그렇다 보니까 요즘 뭐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어. 이거는 뭐 인류의 적이야. 산업이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안 좋더라. 근데 이 청정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어때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은 어때? 이 신재생 에너지가 보급되고 확대되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거는 뭐 지구에는 굉장히 좋죠. 왜? 이 에너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 보호를 하는 그런 무언가가 되니까. 자, 과거에는 기술력이 안 좋고 뭐하고 하니까 이게 수익을 내지 못해. 수익을 내지 못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기술이 개발이 될 수가 없잖아요. 국가에서 겁나 보조를 해주는데 요것들이 보니까 2022년이 넘어가면 기업들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아도 수익 구조가 다 갖춰진다. 자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야, 그럼 2022년부터 시작이겠네. 요 구간 때 오면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벌면 한번 이제 눌리겠죠. 거기서 기회가 한 번 더 오겠죠. 근데 아직 이것도 오지 않을 때는 어때요? 지금 뭐 10년, 20년 바닥이라고 보면 돼요. 태양광 이런 것들은 풍력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태양광을 더 좋게 보니까 풍력은 여유 있으면 담는 거 아니면 많은 거고. 자, 이런 창의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북한의 경제 개방. 자, 인프라 구축이 무조건 돼야죠. 전력난이 뭐 북한이 심하다. 근데 요즘 또 나오는 거 보니까 북한이 그렇게 못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해외 언론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북한이 굉장히 무슨 그렇게 된 거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인식이 빠져 있는 거죠. 되게 못 산다. 이런 인식이 빠져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 나온 자료들 좀 보고 하니까 북한이 생각보다 경제 개방이 아니고 성장을 이루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뭐 요런 것들을 보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전력 같은 부분에서 좀 이제 뭐 미스가 되고 할 테니까 이거 인프라 구축 요런 거 이제 뭐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하면 철도를 깔고 뭐 도로 깔고 뭐하고 하는 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건설 철강이죠. 요 다음은 뭐가 있겠어요? 인프라를 왜 깔아요? 물류 이동 뭐 더 시키고 뭐 이런저런 데서 효율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경제적인 효율을. 그럼 이 다음에는 무슨 뭐 항만 그러니까 물류 뭐 이제 항만 운송 뭐 이런 거 되게 항만 무역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쪽이 이제 뭐 그거 되겠죠. 근데 북한에 대한 경제 개발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되면 어때요? 요런 것들은 건설 철강은 근데 왜 봐야 되냐? 건설 철강은 보니까 이게 중동에서 대박이 기다리고 있네. 4차 산업 신도시 건설한다. 야, 사우디에서 요번에 보니까 600조를 집어넣겠대요. 야, 그리고 사우디가 시작이야.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중동이 다 확대하는데 뭐 아랍에미리트부터 이게 왜 그럴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원유가 이제 끝나간다. 원유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기름 팔아고 먹고 사는 나라들이
끝나가니까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굉장히 안 좋아질 테니까. 그런 위기감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동 전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될까요? 이게 경단위를 넘어설 거란 말이에요. 4차 산업 신도시 건설, 제 관점에서는 이거 경단위를 넘어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돈 벌겠죠, 건설 철강주들은. 자, 한류가 심상치 않다. 요즘 뭐 방탄소년단 뭐 난리도 아니죠? 엔터 미디어. 자, 미국이 지금처럼 성장하는데, 할리우드. 큰 역할을 했죠? 배우들 몸값이 얼마예요? 막 수백억씩이에요, 수백억. 한국에서 무슨 뭐 8억 벌었다 그러면 많이 벌었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 할리우드 보면은 수백억씩 한다고. 배우들 몸값이 막 수백억씩에 전 세계에다 갖다 팔고 하니까. 이 문화라는 게 전 세계에 보급이 되면서, 미국을 마케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영화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고, 뭐 디즈니, 옛날 디즈니 뭐 만화라든가. 이 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강한 홍보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방탄소년단 지금이 뭐 이제 방탄소년단이 뭐 이제 하고 있고, 한국의 가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제 뭐 배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뭐 인기가 많아지고 있죠. 몸값은 계속 올라가고 이제 파이가 커지고 뭐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엔터 사업은 이제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겠죠.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땅덩이가 작은 나라, 우리나라에서만의 배우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뭐가 나오진 않았어.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한류 스타 뭐 배용준부터 해서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심상치 않아.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미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할리우드는 최고점을 찍었으니까 이제 내려올 일밖에 없는 거예요. 좀 내줘야 돼. 중국에도 좀 내주고 인도에도 좀 내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도 영화, 중국 영화가 급부상하고 하는 게 뭐예요?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이제 문화적인 교류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헐리우드, 미국은 너무 그게 이미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항상 1등은 내려올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게 넘어가는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들부터 해서 뭐 잘 사는 부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가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크게 보면 어때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가 이제 뭐 전 세계를 이제 주도하는 그 국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넘어가겠죠. 동남아로. 동남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어때요? 얼마나 대단해. 일단 인류로 보면 뭐 가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일단 근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인간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가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도움도 받고 뭐하고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슬슬 나오고 어떻게 하면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부를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갈구하게 되고 내가 잘 살고 싶고 먹고 살고 싶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자꾸 내려놓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경제는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아시아는 앞으로 성장할 여력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결국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권을. 그건 당연한 순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 우리가 앞으로 진짜 투자할 때는 야, 동남아, 아프리카가 지금 보면 신흥국이.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개발이 가능하고 성장 여력이 큰 신흥국에 자산 70% 넣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선진국에 10%.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 안전자산. 흐름에 따라서 이거를 뭐 이제 한 50%로 줄이고 안전자산은 한 40%까지 늘릴 수도 있고 그렇겠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예 없애버리든가 안 좋으면. 그래서 항상 신흥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흥국 중에 지금 가장 떠오르는 데가 어디예요? 북한이죠. 북한이 경제 개방을 하면 어디보다 경제 성장을 빨리 이룰 수 있을 거다.
조지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투자자로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무슨 뭐 이제 북한의 전재산 투자하고 싶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 매력이 큰 국가다. 왜? 가지고 있는 자원도 많고 인프라도 풍부해. 그러니까 인력 인프라를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못 살고 이제 돈에 대해서 내가 잘 살고 싶은 욕구가 막 가득하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장을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크게 성장을 하겠어요. 또 일단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잖아. 자율주행, 스마트 도시 확산, 산업 체계를 바꿀 거라는 거죠. 자, 센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건 다 4차 산업 얘기죠. 인간은 살기 위해서 의약품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 내가 죽고자 마음먹으면 약 같은 거 돈 주고 안 사먹어도 돼요. 근데 인간은 삶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병들고 뭐하고 나이 든 사람들 많아지고 하면 제약 바이오가 좋아질 거다. 근데 이건 어때요? 지금 고평가 너무 확대돼 있으니까 기다려야죠.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리면 좋은 자리가 올 거다. 그러면 지금 딱 이제 결론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창의력이라는 거죠. 자,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 투자라는 거는 현재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미래에 대한 거 업황을 읽어내는 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나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변에다 자꾸 이런 거 얘기하면 못하더라고. 아예 생각할 수 있는 뭐가 막혀있나봐.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못하더라고. 그래서 요거 빼고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자, 북한 테마 요거는 지금 이제 조금 조정받으면 이제 다시 사야죠. 왜? 싸니까. 이거는 비싸니까 사면 안 된다고. 나머지 것들은 미래를 보고 시기를 봐서 이제 투자하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간단하잖아. 지금 여기가 이제 미래 업황 분석에서 지금 같이 대비해보니까 야, 2차전지 중에 이제 많이 오른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제약바이오 조심해야 되고 건설철강은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내려오면 사자. 나머지는 야씨 뭐 그냥 쓸어 담으면 되겠네. 그쵸? 자, 버블은 무조건 피하고 최대 호황기에는 팔아야 된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가 삼성, SK하이닉스 계속 이거는 좀 그렇다 하는 게 뭐예요? 업황이 너무 좋아. 업황 최고치. 업황이 뭐 이제 뭐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어요. 내려올 길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주가가 더 간다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은 아니다. 이거는 좀 몇 년 쉬었다 가야 된다. 제 판단은 그래요.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환상이 입혀지면 이거 환상이 입혀진 게 뭐예요? 바이오. 이렇게 버블이 형성되는데 가상화폐도 있죠. 화폐. 버블이 형성이 되면 잘 파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 자, 파는 방법 우리는 뭐예요? 기준가에 팔고. 기준가 얼마예요? 100%. 원금 빼자. 자, 계좌 변동성 줄이고. 그리고 나서 분할 매도. 이게 잘 파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 지금 시점에 시장에서 버블이 크게 끼어있는 업종 뭐예요? 주가에 환상이 입혀져 있는 거 바이오. 자, 철도, 경협. 그쵸? 경협도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뭐 북한 테마 전체를 경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 섹터 구분을 짓는 거는 그냥 자기 맘대로 하면 돼요. 특별하게 뭐가 나눠놓고 뭐하고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맘대로 하면 돼. 섹터 나누고 뭐하고 하는 거는. 요것들은 지금 버블이 크게 꼈죠. 그럼 하면 안 되겠지. 북한 테마 중에서도 안 낀 거 뭐가 있다? 건설 철강. 자, 이게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철도 경협주도 우리가 경협주도를 뭐 좋은 사람들 이런 것들 말고 좋은 사람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철도가 더 비싸. 경협주들보다 철도가 이제 뭐 보면은 펀더멘털로 보면 더 비싸요. 근데 경협 섹터도 지금 비싸. 비싼 구간에 왔으니까 어차피 신규 편입은 안 돼. 그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가스관. 가스관이 뭐예요? 건설 철강. 철강. 뭐 이거 싸요. 이거는 안 비싸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조정 들어보면 사면 돼요. 자, 최대 호황기에는 수많은 견제와 전 세계적인 설비 증설이 이루어지죠. 이 설비가 증설한다는 건 뭐예요?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쵸? 설비가 증설된다는 건 뭐예요?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죠?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제품 단가가 하락하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호황, D램, 낸드로 큰 돈을 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최대 소비국인 중국, 미국이 삼성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야. 야, 그니까 니네 좀 싸게 팔아. 좀 싸게 팔아. 이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세 때리겠죠. 말 안 들으면 관세 때릴 거라고. 얼마나? 자국 기업들이 이거 성장을 하는데 이게 따라가는데 2년 3년 걸린대. 2년 3년 걸린대. 그럼 이거 2년 3년 걸리면 뭐예요? 아,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럼 2년 3년 동안 얘네 떼돈 벌 거 아니야. 안 돼. 얘네만 돈 벌게 할 수 없어. 관세 때려. 세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10% 20% 내고 있으면 이거 뭐 30% 50% 때려. 그래갖고 우리 세수확보나 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최대 소비금 이거 쌩 까버려도 돼요. 우리나라 팔아먹으면 되니까.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힘이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네들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때리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어디 때리고 있어요?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기업 중에 이 세 개사가 90% 독점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조업의 독점은 어때요? 이 기술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윈도우처럼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독점 기업이면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금융위 같은 거 오면은 그냥 사면 돼요. 제 관점에는. 컴퓨터가 존재하는 윈도우를 쓰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데는 이제 공급 수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겠죠. 왜? 제조업이니까. 이 기술은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이니까. 그래서 버블은 무조건 피하자. 버블은 무조건 피하자. 그럼 절대 물릴 일이 없다. 물려도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버블만 피하면은 물릴 일이 없어요. 버블만 피하면. 물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싸지는 거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20% 30% 빠지는 거랑 고점에서 20% 30% 빠지는 거랑 절대 달라요. 그래가지고 고평가 버블이면은 피해라. 이것만 피하면은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바이오, 철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지금 고평가 돼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최대 호황기에는 이제 팔아야 되는 구간이다. 이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한 거고. 가장 업황이 안 좋은 곳에 기회가 있다. 왜? 업황이 지금 너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업에서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서 업황이 안 좋다. 그러면 기업도 이제 치킨 게임이 들어가요. 여기서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은 다 이제 도태되고 이제 망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게 끝나면 어때요? 다시 호황이 와요. 지금 업황이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디스플레이.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뭐 때문에? 자, LCD 때문에. 그렇죠. 자동차는 뭐 때문에? 야, 기존에 있는 차가 이제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자동차 기업들은 너무 많이 생겨났고, 경쟁 체제가, 좀 경쟁이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이게 수요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질 않아.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수요가 늘어나질 않으니까 계속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하향 곡선을 거리면서 결국은 저평가가 된 거죠. 2012년도에 최대 호황을 마지막으로 수요 감소와 모멘텀 부진으로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동차 업종.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근데 지금 보면은 건설 철강 섹터가 이제 모멘텀 타고 날아가 버리면 건설 철강. 지금 이것도 싸기 때문에 철강. 이게 북한 모멘텀 타고 날아가 버리면 이게 고평가가 되겠죠. 그럼 증시가 한번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차 업종은 여기에 돈이 쏠려 있어서 이게 못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게 증시가 무너져서 고평가가 해소돼도 얘네들은 고평가관에서 내려오면 여기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못 올라가요.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기는 동안에 자동차 업종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매집 관점으로 다가서야 돼요. 지금 이제 머리 들고 움직인다 그래도 바닥에서 뭐 이제 한 50%, 100%, 200% 정도 움직인다 그래도 이거 그냥 바닥 타입이에요. 추세 전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렇게 보고 대기하면 되고, 2018년 2분기부터 이제 실적 개선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게 보여요. 뭐가? 자동차가. 왜 이렇게 글씨가 이거 잘 안 써지는 거야? 2018년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보인다. 뭐가? 자동차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실적 바닥은 잡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평가가 극심한 구간이 부담이 없다는 판단이죠. 요런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 섹터를 투자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한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보유하고 매매하고 하면 되겠죠. 자, LG 이제 디스플레이는 어때요? 자꾸 LG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네. 디스플레이는 LCD 업황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이 기술력을 갖고 가버리니까 어때요? 이제 물량으로 죽여버리겠다 해갖고 막 쏟아내는 거죠. 가격 안 보고 쏟아내니까 이게 공급이 크게 늘어나니까 그동안 요거 해갖고 돈 벌어먹던 기업들이 많이 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치킨 게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는 국면까지 매집 포지션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이 치킨 게임이 마무리되는 국면, 그게 언제일까요? LCD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면은, 지금 OLED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OLED 쪽으로 이제 기존에 1등이 있어요. 1등. 여기서 1등이 이제 뭐 이제 한국 업체들, 2등이 어디에요? 뭐 일본 뭐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LCD 업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으면 여기에서 이제 이걸 줄이고 이제 어디로 가겠다고? 이제 신산업의 OLED로 가겠죠. 그럼 이거 물량을 줄면 어때요? LCD로는 중국에서 먹고 살고 OLED로는 한국, 일본에서 먹고 사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은 왜 힘드냐? 보니까 OLED가 비중이 너무 작아. LCD가 비중이 예를 들어서 이게 70%면, 지금 70% 넘는 것 같아. 이게 80%면, OLED 비중 한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돈은 OLED에서 나오고 LCD에서 안 나와. 그동안에는 어때요? 투자를 계속 들어가면서부터 LCD에서 돈 벌어서 OLED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투자가 마무리되고, 이제 이게 손익분기를 넘어간 거야. 손익분기 넘어가니까 OLED는 돈이 되는데 이제 LCD가 돈이 안 되는 거지. 이걸로 돈 벌어서 여기다 대고 이제 기업이 이제 돈을 벌어왔으니까 여기 비중이 많을 거 아니야. 이 비중이 줄어들고 이게 감소하고 이게 늘어나는 포지션. 그러면서 이게 OLED 비중이 50% 넘어가는 그 포지션에 나오면 그때가 이제 이 업황은 이제 가장 화랑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OLED 업황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LCD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봐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저평가가 극심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업들 중에도 저평가가 굉장히 극심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집하기에 부담이 없다. 그리고 추세 상승은 실적이 개선되는, 이제 개선이 되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이런 것도 보면 되고. 그럼 주도주는 뭐예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대장주가 나오겠죠. 대장이 나올 거다. 항상 주도주가 뭔지를 봐야 되고, 이 움직임을 보면서 이 관련 섹터들 담아가다 보면 대장이 나와야 돼, 포트에서. 이거 마찬가지. 자동차 대장은 뭐예요? 현대기아잖아요. 현대기아.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게 주도주란 말이에요. 주도. 자, 여기에서 이제 부품주들 중에 이제 대장주가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수소차에서 이미 2차전지가 대장,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이 이제 후발주로 움직였고, 그들이 대장이 되겠죠. 자동차 부품주들은 지금 수소차 관련주들 뭐 지금 많이 오는 게 뭐 있어. 아무튼 걔네들. 근데 LG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대장이 안 나왔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대장이 안 나왔다. BH 이런 걸 대장으로 볼 수 있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유 전략, 매매 전략, 매집 전략, 이걸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업황이 안 좋고 이게 어떻게 개선되는 건지를 대충 내가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모아가고 어떻게 보유를 해갈 건가, 그 이제 전략 전술을 이제 하는 거죠. 고민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기술적 지표는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차트 보고 뭐하고. 왜? 이 전략 때문에.
이거 모르는 사람들 어때요? 그냥 저축으로 계속 사면 돼. 요번 달에 얼마, 다음 달에 얼마, 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따라하면 추격 매수니까 하면 안 되죠? 빠지면 빠져줄수록 오랫동안 매집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날아가면 이제 가진 것만 보유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몇 년 흘리면 어떻게 돼요? 내 자산은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 자, 기술적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면 큰 흐름을 항상 놓치게 돼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큰 흐름을 계속 놓치면 어떻게 보면 단기 매매를 많이 하고 오래 하면 할수록 내 자산이 그렇게 늘어나는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익이라는 것보다 이제 기업의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이제 투자자인 거고, 단기적인 자금에는 어떻게 보면 기업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단기적인 자금들은. 그래서 경제에도 그렇게 이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돈이 설사 없어진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그 돈이 묶여 있어야 그 돈으로 이제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해서 수익을 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이게 선순환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다가 그렇게 몰아두고 오래 끌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리스크 요인이 보이고 뭐하고 하면 내 돈이 다 담겨있으면 이제 불안하니까 자산을 쪼개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많이 배분을 해놓고 오랫동안 보유를 하는 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너무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는 기업에 대한 부분들, 미래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 거지, 주식의 가격에 관련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만 너무 공부를 하다 보면 큰 흐름을 놓친다. 그러니까 기술을 자꾸 논하고 이상한 잡소리들을 하지 말란 소리예요. 제 채팅 뭐 보면은 제가 뭐 이제 기술적인 이런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안 하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다 공부해보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 점점 그릇이 커가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무조건 이것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살아오다 보면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차트 같은 거 없이도 이거 매면 이거 차트가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것 때문에 외국에 오히려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요. 차트적으로 이게 모양이 안 좋고 내가 생각했을 때 실수도 많이 하고, 그냥 기업 가치만 보고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고 미래 업황이라는 것만 이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투자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사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 시장 흔들림, 그리고 주가의 흔들림에 막 이렇게 막 심리가 움직이고 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회원분들도 이제 조금씩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야, 이렇게 진짜 수익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그 시스템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과 내가 안전성을 얼마나 관리하고 수익성을 얼마나 끌어올릴 건가, 이런저런 이런 부분들, 내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뭐 많이 올라갈 종목 이런 거 찾는 것들은 돈 주고 사보면 돼요.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저 말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사서 보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이니까 내가 다 공부하고 뭐하고 하지, 나중에 이제 협업해서 그런 거 좀 잘 알고 하는 사람들한테 돈 주고 종목 사보면 돼요. 그래갖고 이 종목 해갖고 한 50개만 뽑아줘라, 그렇게 하고 뭐 한 달에 얼마 주고 그 50개 뽑아준 거 있으면 그 중에 내가 분석해서 쳐낼 거 쳐내고 나머지 것들 해갖고 편입해가지고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내가 그냥 쉽게 취할 수 있는 정보는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내 자산을 관리하는 나만의 방법, 그리고 시스템, 나한테 딱 내 몸에 맞는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면 될수록 자산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수익은 점점 커질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빨 톡톡이었고요. 오늘은 좀 이제 영상을 좀 많이 올려볼게요. 그동안 이제 너무 영상 올리는 게 뜸하고 뭐하고 해서
시장을 좀 봐야 될 게 많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저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이제 영상도 못 올리고 했으니까, 오늘은, 이거 하고 영상을 한 개 더 올려볼게요. 조금 쉬었다가 하나 더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